근데 2차방이 몇 초만에 찍는지 모르겠는데 2차방에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트 넘어가면서부터 좀 헷갈렸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찍어야 되는 게 이제 로그, 지수 이것도 찍어야겠더라고. 이게 헷갈려요. 이게 전시안에 극한 나왔을 때 이게 이거 범위값에 대한 약간 그런 이게 왜 이런 느낌? 그냥 뭐안 돼가 복선 영상 무조건 찍어야 되겠더라. 뭐 이것도 다 했는데 일단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 수렴 발산 극한 예를 들어서 이 네 개 설명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함수값이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A다. 그냥 여기 대응되는 치역이라는 게 공역에 해당되는 공역에 있는 치역이 함수값이다. 극한값은 무엇이냐? 극한값은 그냥 극한값은 이제 기호를 써서 표현하거든요. 리미터 x-a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했을 때 fa가 이제 이게 극한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리미터 이게 뭐냐?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함수 fx를 fx에 a로 그냥 보낸다. 근데 보내는데 그 극한은 a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해요. 항상 가고 있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a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 여기 완전 옆에 있는 여기까지만 된다. 근데 이 리미트는 목표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냐?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긴 fa로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렴은 극한이 있어요. 근데 발생은 없거든요. 왜냐? 수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띄거든요. 이건 0으로 수렴하잖아요. 왜냐? 이게 분모가 무한대로 가시면 0으로 가니까. 이 수렴.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극한값이라는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는 그냥 무한대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이라는 게 일정한 값이라는 게.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수렴 발산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발산 뭐 진동도 있는데 그건 안 배워야지.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뭐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좌극한값, 우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극한값을 a에 다가가는 x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의 값이 이거라는 거 배웠어요. 근데 이 x 값은 여기서도 다가갈 수 있고 여기서도 다가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 값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 해당되는데 이건 a 값보다 조금 크다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개가 같아야지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정리를 하자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지 함수값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극한의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위에서는 리미트 기호를 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극한 값으로 다가갈 때 fx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랑 이거랑은 다 다른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이거 했고 이게 fx가 있어요. fx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x가
이걸로 간다. y는 이쪽으로 가요. 플러스 살짝 큰데 그럼 y는 이걸 예를 들어서 b라고 합시다. 숫자가 좀 b라고 하면 y는 어디로 간다? b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가겠죠. x가 만약에 작은 값으로 간다. y도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값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리미터 기호를 썼기 때문에 이게 목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b가 될 수 있는 거죠. 리미트 기호가 씌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의 성질도 뭐 이거는 뭐 시그마 값이랑 같은데 뭐 함수값을 c배를 해서 그거를 a로 보내든지 함수값을 극한으로 보내서 c를 넣으면 똑같다는 소리고 뭐 이거는 그렇다 쳐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극한값에 이 자체가 극한값이 있어야 되므로 이게 연소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게 극한값이 있으려면은 이 해당 함수가 존재를 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에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전에 들은 말로는 이제 뭐 어떤 극한값을 가져오려면은 이제 다항 함수에서는 그냥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꼴부터 합시다. 은꼴 이렇게 이런 함수는 이거를 1을 넣게 되면 0분의 0이 돼버리잖아요. 함수값이 존재가 안 해지게 돼요. 근데 다항함수에 다항함수를 곱한 거이므로 극함수씩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1이 되는 인수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입을 하면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버리는데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s2 플러스 3x 3x 2 플러스 뭐 1 이건데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3이거든. 이게 왜 3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하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운쌤 설명으로는 이렇게 있는 함수식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만 남게 되는데 이거를 지울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웠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수와 같다. 차수 같으면 뭐 할 수 있잖아요. 위에는 차수가 달랐는데 잘랐을 때는 차수가 제일 큰 거만 남기면 됐었고 근데 차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태가 있네. 이건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차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식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유리하게 해주기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줄여야 되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뭐 정리를 해줘서 무한대라고 하면 됩니다. 당연히 발생되는 거 했을 때 그래서 이건 0이네. 그냥 식으로 예를 들었던 게 아니었는데 1이라고 합시다. 이 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0이 나왔으니까
0이 나왔네. 뭐 밑에 문제 더 있으니까. 원은, 이거는 이거 주의해. 이게 뭔데?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이게 샌드위치 정의라는 건데, 샌드위치 정의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근데 이걸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S1, 3, 이 X가 있다 칩시다. 항상 얘가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미터를 씌워줘요. 그럼 이거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두 함수, 이런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어떤 극한값으로 보냈을 때는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함수 자체가 작거나 같으므로. 근데 이런 경우에도 항상 함수값이 큰 경우에도 어떤 값으로 극한을 보내게 되면은 해당 함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더라도 극한값을 어디론가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같아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이걸 위해서 샌드위치를 정의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2m로 보냈을 때 A래요. 그러면 A 2m 마이너스 A 그러면 이건 당연히 A겠죠. 당연한 사고입니다. 근데 위에 정의에 따라서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3 플러스 X 2 3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론가 보냈어요. 그러면은 해당 식이 이렇게 점점 다 없어지겠죠.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는 X를. 그러므로 이런 식이 완성될 수 있어요.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참 피곤해서 그런가.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풀었기 때문에 설명 못한 것만 좀 이거죠. 그냥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3x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네. 좀 빡치는 게 정리원 있잖아. 정리원이 전유원인가? 이 사람이 전단 손잡으려 뭔가 쉬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러지. 아무튼 뭐 본론 들어와서 영어로 보냈대요. 그럼 이게 2. 그러면 이것 또한 샌드위치 정에 따라서 2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럼 A는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A는 3이 되므로 이게 6이 되는 거죠. 왜? A는 6. 그러니까 이러더라도 극한값은 이제 작거나 같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 정리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한번 강의 듣고 샌도 풀어보면서 좀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야겠어요. 시발점이나 아이디어를 한 번씩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장애 썼던 교재 있는데 왜 공 걸리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